자, 안녕하십니까. 단타 장인의 선물 투자 교육.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음, 오늘은 이사 차원에서 저희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 어떤 형태의 교육을 진행해 나갈지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계속 시리즈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한 10편 정도 나간 후에는 라이브도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실시간 차트 보면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떻게 리스크를 해칭을 하고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지 서로 이제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질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물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짚어보는 영상물을 녹화 버전으로 계속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들으시면서 다 아는 내용인데 뭘 저렇게 떠들어대 하는 분들 물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교육하는 대상은 일단 아무것도 모른다. 여적 주식만 투자를 하시다가 주식장이 너무 안 좋아서 선물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고 해선이나 한번 뛰어들어 봤더니 허들이 너무 높아. 그러면 안전하면서 뭔가 좋은 투자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비트코인 선물을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상정을 하고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한 15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편 한 15분 정도씩만 짧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오늘은 선물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 선물 투자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선물 투자의 장점과 거기에 수반되는 리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늠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선물 투자란 무엇인가? 선물은 선도매 선취매라고도 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락시장 배추상인이 봄에 배추 농사 짓는 농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을에 내가 이 밭에서 나오는 배추를 모두 다 살게. 가격은 포기당 1,000원이야. 그리고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물론 수급이 안정되니까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상인은 생각을 합니다. 작년 작황이나 그 다음에 작년의 매매 실적을 보면 한 포기에 1,000원 이상이 가요.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소요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또 리스크도 있죠. 뭐 가을에 우박이 내려서 배추에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배추의 상품성이 없어져도 다 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선물의 기본 개념이고요. 또 선물은 그런 기본 개념, 선도매, 그때는 선도매라고 하고도 선취매라고도 불렀었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선물은 파생상품이죠. ETF나 이런 것들처럼 파생상품인데, 이런 파생상품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예요. 시장은 돈이 잘 돌아야 되죠. 계속 투자금이 들어오고 손실 보는 사람, 수익 보는 사람이 있으면서 계속 세물이 유입이 되고 돈이 돌아야 경제가 건강해지는 거죠. 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상품이지만 선물의 대상은 현물입니다. 현물. 자산이죠. 자산. 그리고 지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가 시카고 선물거래소라고 하는 CME인데요. 그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CME 그룹의 홈페이지고요. 이 보시면 옥수수, 그 다음에 오일, 크루드 오일이죠. 금, 이런 현물들이에요. 현물들이거나 아니면 나스닥 100 지수라든지 유로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런 지수들, 거기에 크립토 커런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편입된 지는 꽤 됐고요. 지금은 비트하고 이더가 거래가 되고 있고, 선물하고 현물하고의 관계는 주식이나 다른 현물들, 주식이라든지 이런 지수들에서 발생하는 콘텐츠라든지 백오데이션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단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비트나 이더가 하나의 에셋으로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죠. 선물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500조가 넘죠. 국내에 500조가 넘는 기업이 몇 개나 되죠. 삼성전자가 작년에 500조가 넘었다가 아마 지금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한전이 아마 500조가 넘을 겁니다.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비트코인, 코인 선물이라고 하면 이 코인에 쓰인 네거티브 때문에 되게 다들 겁내하세요.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회사죠.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야 됩니다. 뭐 원격으로 사든 어떻게든. 자,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의 비트코인 시장 관여도는 5%에서 10% 미만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에서만 코인이 무슨 죄악시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별격입니다. 별격. 그 흔한 김치코인들이라든지 스캠코인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지만 나머지는 다 통틀어서 알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알트들이 아니라 비트코인은 가치의 척도입니다. 이더리움은 기술의 척도고, 얼마 전에 이더리움 오늘이구나. 얼마 전에 이더리움이 머지를 했죠. 하드포크를 해서 머지를 했고, 점점점 크립토커런시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수를 움직이게 되고, 그 지수를 대상으로 파생상품 형태의 선물이 거래가 되는 곳이 CM입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가지시면 안 돼요. 열린 마음이 없으면 투자도 할 수 없는 거고요. CME 그룹에서 크립토커런시, 그 중에 비트코인과 이더가 현물로서, 자산으로서, 지수로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은 대충 그런 것들이고요. 왜 비트코인 선물 투자인가? 물론 선물 투자의 특성이 다 들어가 있죠. 선물 투자는 롱숏을 잡죠. 편방향 투자가 아니라 양방향 투자가 되는 거죠. 주식은 다르죠. 주식은 하락을 하면 하락하기 전에 팔고 저점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중간에 들어가면 물도 타야 되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고 지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절을 또 하죠. 떨어지는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맞추지 않습니까? 일반 개미들. 세력들이 이 주가를 움직인다고 하지만 참 기가 막히게 고점 잡아서 저점에서 팔아요. 왜 내가 사면 팔고 떨어지고 팔면 올라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간단한 건데, 어쨌거나 떨어지는 채널에 대한 분석은 가능합니다. 누구나. 자, 그럴 때 주가는 기다려야죠. 비트코인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비트코인 선물은 양방향 투자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보조지표의 다양한 활용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지표를 보면 상승 채널, 하락 채널 이런 것들, 상승 시그널, 하락 시그널들이 포착이 됩니다. 물론 뭐 가격 지표라든지 볼린저 밴드, 그다음에 추세 지표, 그다음에 모멘텀 지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는데, 그런 모멘텀 지표라든지 추세 지표를 활용해서 하락 추세다. 자, 그러면 하락 추세에도 상승 포션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숏 위주로 숏잡이가 되는 거죠. 잘라 가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들어서 이 원래 코인은 암호화폐는 독자적인 이슈를 가지고 움직였었어요.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탄생을 한 건 원래는 대체자산이었잖아요. 화폐로, 그러니까 달러를 대신하겠다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세상에 뿌려졌는데, 아마 힘들 거라고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국가의 TTP죠. 트러스트 서드 파티가 없는 상황에서 세금 이슈 같은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화폐로는 힘들 것 같아요. 블록체인 안에서의 통화로서는, 크립토 커런시로서는
제 구실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요. 그 달러를 대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고, 자, 그러니까 대두된 게 금을 대체할 거다. 이거는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이 달러하고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상식적으로 돈을 계속 그렇게 찍어내는 게 지금 금리 높여서 이제 달러를 회수하고 있지만 미국은 달러 찍어서 돈 버는 나라거든요. 이게 언제까지나 가지는 않을 테고 또 지금 어떤 경제 상황을 보면 상당히 좀 위태위태합니다. FOMC에서 진짜 울트라 스텝으로 자이언트 스텝 지나서 울트라 스텝으로 1.0%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떨어질 겁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순간부터 달러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그 나스닥하고 굉장한 상관관계를 갖기 시작했어요. 뭐 일각에서는 잡스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나스닥 짝퉁이라고. 그런들 어떻습니까? 우리한테는 더 좋아요. 나스닥이 움직이면 비트가 따라간단 말이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나스닥은 떨어져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나스닥은 떨어지죠. 자, 나스닥 떨어지는 거 보면 비트코인 선물에 들어가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이런 매크로 지수들하고 상관성이 계속 생겨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할 때 달러 인덱스하고 나스닥 창을 같이 열어놓고 해요. 기가 막히게 움직입니다. 거의 동시간대에 움직이고 여기에 더 좋은 건 나스닥이 5%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10% 떨어져요. 물론 올라갈 때 그만큼 다 같이 그런 유동성을 갖는 건 아니지만 먹을 수 있는 폭이 많아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보고 울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 제한된 방송 시간 말고 뭐 밑에 그 카카오톡 일대 채널방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투자하기 좋아요. 비트코인 선물이라고 하면 코인이라는 거에 일단 네거티브가 발현이 되고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었나요? 그 80년대부터 주식시장 시작되면서 90년대에 대해서 IMF 오고 90년대 말에 주식 투자했다가 깡통 찬 사람들 되게 많았었어요. 망했죠? 많이들 망했죠. 모르고 그냥 카더라 통신에 올라간다더라고요. 아줌마들 그냥 증권사 가서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가지고 있다가 휴지 조각되고 상폐되고. 그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망했습니까? 상폐가 되고. 그때 그랬어요.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한다고. 지금 어때요? 주식 투자 안 하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상품, 비트코인이라는 에셋,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선물 투자가 투자의 기본이 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선물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제가 교육하고 있는 대상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걸 전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하는 게 보여요. 휩소가 한번 발생을 하고 박스권에서 위에 상단에 부딪히면서 살짝 꼬리를 달고 밀려요. 이거는 그리고 위에 꼬리 생기면서 밀려요. 숏 들어가죠, 이건. 여기서 현물 같으면 팔지 않고 기다리면 손실을 보겠죠. 하지만 여기서 숏을 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 닿으면 또 매도하고 숏 청산하고 다시 매수를 들어가든 그때 되면 또 어떤 로직을 찾아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 선물은 일반 선물에 없는 무기한물로 운영이 됩니다. 무기한물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1월물이라든지 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청산 시점까지 해서 그 마지막에 확 움직이는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로부터 좀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입하고 청산이 자유롭죠. 계속 무기한물로 운영이 되니까. 거기다가 레버리지라는 게 뭐 그 거래소마다 다르긴 하지만 디코인에서는 한 100배까지 주어지거든요. 자, 레버리지 100배. 되게 겁나 하시겠지만 이 비중 조절을 하게 되면 저희는 레버리지를 한 30에 비중 10%를 권유를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라이브 방송하게 되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레버리지를 확실한 구간이다 생각하면 레버리지를 많이 들어가고 비중을 줄이면 돼요. 그러면 청산은 반대 방향으로 해서 청산은 금방 되겠지만 두 번에서 한 번 성공하면, 아니 두 번에서 한 번, 세 번에서 한 번만 성공해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레버리지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사전 교육이 필요 없고 어떤 허들이 얕다 보니까 기본적인 지식만 있고 스킬이 있으면 가능한 투자예요.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요. 절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높인다든지 비중을 아주 무리하게 쓰시는 분들은 저희는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투자를 하는 거지 투기가 아니에요. 도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물 투자의 장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의 서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버리지와 비중을 활용한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하죠. 채널을 분석해서 어센딩인지 디센딩인지 분석을 하고 나면, 자, 어센딩이라고 판단이 들면, 자, 채널 이탈하기 전에 돌파 매매에서 포지션을 잡죠. 주식에선 여기가 한계죠. 디센딩이면 팔고 나오죠. 기다려야죠. 디센딩도 숏을 들어가면 되죠. 이게 그러니까 주식, 원래는 이 모든 보조지표라든지 하는 것들을 주식의 포맷에서 가져온 거죠. 근데 주식의 포맷은 상승 시점을 판단을 하고 언제 팔아야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은, 언제 팔아야 될 건지에 대한 건 손익비라든지 이런 퍼센테이지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하락을 하겠구나라는 시점에서 팔아할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저도 선물 투자를 오랫동안 했었지만 레버리지, 비중, 그 다음에 손익비예요. 요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저는 좀 장이 좋고 채널이 확실하다고 싶으면 1대 2.5 정도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래도 1대 2 정도까지는 들어가고요. 1대 1.5라든지 간혹가다 1대 1로 운영을 할 때도 있고, 박스권이 강할 때는 중간 지점 잡아서 양방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 채널 벗어나면 한쪽은 청산하고 이쪽에서 수익 챙겨가지고, 이 뭔가 강한 기운이, 에너지가 모여지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여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노하우들이 궁금하시면 카카오톡방 1대1 채팅방 이용해 주시고요. 자, 손익비만 활용을 잘하면 5승 5패 반타작이죠. 반타작만 해도 충분한 수익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정말 굉장히 유명한 선물 투자자가 있었었는데 얘가 8대 2 정도 됐었어요. 승률이 8이에요. 뭐 억만장자 정도가 아니에요, 얘는. 월세만, 제가 그때 일본 텔레비에서 한번 봤는데 월세만 8천만 원짜리 살고 있더라고요. 잘하는 놈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증권사에 잠깐 몸을 담았었지만 이게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매사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매사끼는 사실 일본말이라 좀 꺼려지긴 한데 뭔가 감이 있어요. 뭐 이렇게 캔들이 막 움직일 때 이게 어디로 칠지에 대한 어떤 진입 시점에 대한 그런 매사기들이 있지 않으면 로직으로 해결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양날의 검이죠. 똑같이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레버리지 과도하게 쓰고 과도하게 비중 쓰고 자신감 있게, 그 다음에 롱 갈 때 한번 먹었으니까 청산하고 바로 숏 들어가면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연속 매매는 머리를 식혀야 돼요. 이게 투자는 진짜 차가운 머리로 해야 되거든요. 진입하는 건 기술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지만 청산은 예술적으로 해야 돼요. 자기가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더 가더라도 이건 내게 아니다 생각을 하고 목표했던 수치에 도달하게 되면 손익비에 맞춰서 청산을 해서 챙기고 하다 보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왜 비트코인 선물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인사 차원에서 이 정도만 하고, 화면도 러프하고 제가 지금 방송에 되게 서툽니다.
점점점 나아질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어떤 내용들 전달해 드리는 단타장인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